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명태균 대표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지 뭐 대수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선생에게 빠져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만 몰랐던 건 아니고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약간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질투겠거니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녹취에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해가지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명 선생님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 자체와 칭호 자체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친오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 능력 참 난감합니다. 우리 총장님 저기 보세요. 저 내용.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저 내용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때 바보다라고 하고 저 바보 저게 만약에 친오빠면 친오빠도 바보고 대통령도 바보고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낯뜨겁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또 한 말이고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에 다 나온 거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는 친한가요? 네,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도 친한가요? 초반에는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연락을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의 딸을 보호하고 싶어 하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명태균 씨를 쓰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게 이제 오늘 만천하에 드러난 날입니다. 강혜경 씨의 용감한 발걸음이 날개짓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한번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혜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참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탄압받는다고 할까요? 그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탄압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김영선 의원님께서 내가 안고 가라 이런 네. 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압력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증인을 형사 고소 고발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횡령 사기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증인께서는 어쨌건 그 전 의원이시고 네. 또 명태균 씨는 같이 일했던 사장이었는데 네. 그동안의 진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용기를 내신 거고요.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한 게 2022년 6월 1일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공천을 이제 받은 그 직후에 있었던 그 통화 녹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네네네. 나서 그러니까 김영선 씨의 공천이 잘 될 거다. 네네. 그런 네, 의미예요. 공천을 줄 거니까 잘 될 거다. 네네. 그다음에 그 오빠는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네. 예,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을 명태균 씨가 녹음했는데 그 녹음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네.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였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저기 뭐야 증인께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여러 번 네, 들었다라고 들었다. 네. 예,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 녹음 내용은 대통령실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2022년 4월 22일 여기 지방선거 때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고 보면 씨발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고 오래 살라고 박아서 오래 살라고 또 희한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냥 평생이 길어야 고마워. 참내 한장은 김영선이는 결과 어찌 나왔어요? 뭐 도대체 어찌 하고 다니길래 그놈의 주디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제일 친하다는 윤상영이가 씨발 어제 뭐 경기를 했는데 정말 참신한 거 내야지. 니는 씨발 그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래가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김영선이 좀 하락하니까 내보고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있겠다. 그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니어도 뭐 어쩌겠노 씨발 뭐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네. 여기 보면 그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도 명태균 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당선시키고 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박한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네. 박한수 지사 관련된 그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가 네. 아까 제 기억에 6번인가 뭐 5번인가 6번 있었던 걸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런 여론조사도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한수 지사는 그러면 명태균 씨에게 어떤 뭐 보답을 했다라고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 번 보면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좀 말을 잘 가려하지 못한다 이제 주둥이라는 그 경상도 비속어인 것 같은데 주디를 잘 못 놀린다 이거는 어떤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일단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있는 앞에서도 굉장히 좀 언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지시도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이것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좀 개입을 했다라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국책사업정보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창원시가 국가산단에 선정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는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다가라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너무 맞습니다. 작다면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소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가 열리기 40분 전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10시 반이나 되면 그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산업부가 경남 창원시에다가 방위 원자력 융합 분야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거다라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하루 전인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우리 강혜영 증인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먼저 알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알았는지는 혹시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를 창원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던가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네, 그 예전에 그 지금 전 보좌관님, 서울에 근무하셨던 이호 보좌관님께서 담당을 했던 거라 그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로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취재됐습니다. 먼저 당시 김영선 의원실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는 JTBC에 명 씨와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랑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하고도 그 뒤에 뭐 고맙습니다라는 전화가 받았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후라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자체가 비공개였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당시 외에 복수의 당시 명 씨 측근들도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걱정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감사하다고 답하는 메시지를 봤다며 명 씨와 여사의 친분에 매우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JTBC에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에 그 제가 증인 신문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꿈과 관련해서 이제 김 여사한테 이제 꿈자리가 이제 안 좋다 뭐 그 조언도 하지 마라 뭐 일정을 변경해라 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10시 19분 이런 통화를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10시 19분이니까 명태균은 이전에 5월 8일 정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월 9일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9분, 그날 오후 3시 37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발표될 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일단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그 선거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질 없게 하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공천이 발표돼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관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천이 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81회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흡족해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흡족해 한다 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명세서 만들려고 할 때 네.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그게 만들라고 2월 28일 날 줄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4일 날 그 내역서를 만들었고 갖고 가신 게 이제 3월 20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고 21일 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준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 했다고요? 2월 28일 날. 2월 28일 네. 날. 예. 그럼 2월 28일은 3월 9일 대선 전이네요. 면밀 조사 들어갈 때 딱 그 네. 시기입니다. 그때 이미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랬단 다 말이죠. 챙겨주려고 한다. 아, 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러니까 두 분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보고서가 윤석열 측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챙겨준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어. 이 사건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 지금 P&R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표조사를 제가 직접 의뢰를 했고 일을 해주셨는데 조작 업체로 지금 이게 낙인이 돼서 지금 회사를 문을 닫는다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의 뭐 한 7, 8명 가까운 기자들이 매일 이제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도 지금 아예 출근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저 김영선 전 의원님, 명태균 대표님 저는 여기 오실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대표를 사기꾼이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해가면서 저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명태균 대표는 저를 지금 횡령범 사기범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진실을 하루빨리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태동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